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도닥입니다. 도닥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변의 나르시스트들을 잘 알아보시고 미리부터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셔서 불필요한 심적인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영상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토닥 채널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여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조언과 지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서로를 더욱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나르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르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어떤 말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원쌤 이야기해 주시죠. 네, 힘들이지 않고 바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싫은데요. 제가 왜요? 강요하지 마세요. 입니다. 물론 단어 하나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공공장소에서든 이와 같이 본인에게 요구되거나 주어지는 일이나 규칙, 규율, 요청 앞에서 본인은 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거부한다 라는 의미의 얘기들을 자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쌤 말을 들으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제 청소년 환자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적대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나르들이 본인 뜻대로 안 되면 3살 아이처럼 땡깡 부리듯이 화내고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거나 성질내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지난 영상들에서도 자주 얘기했었는데 사춘기 청소년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적대적인 모습이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 그래도 저는 공공장소에서 막 정당한 이유 없이 삐딱선택하는 사람들 보면 좀 항상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본인은 마스크를 안 쓰겠다. 왜 자기가 답답한데 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인권과 자유 침범이다.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답답해서 착실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해도 나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장소에서도 남들도 다 참고 묵묵히 서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줄이 길어? 난 줄 안 설 거야. 뭐 여기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다 서는 줄 자기는 안 서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식당에서 창가 쪽 테이블은 모두 이제 뭐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식당의 규율을 무시한 채 예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테이블 자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원쌤이 방금 얘기한 나르들이 자주 쓰는 말들, 싫은데요? 제가 왜요?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떠오르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 주셨어요. 나르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적대적인 반항성이에요. 즉 누가 봐도 따라야만 하는 그 장소나 상황의 규칙, 규율 또는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자신이 조금만 불편하면 타당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나르들은 힘과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 누군가의 지시사항을 따른다는 느낌이 들면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고 남들이 다 따르는 그런 원칙이나 남의 부탁을 자신이 안 따르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마치 매우 파워풀하다고 스스로 여겨요. 다른 사람을 얘기 안 듣는 나는 힘이 센 거다. 뭐 이런 논리? 그런데 얼마나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4살짜리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40살짜리 성인이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것이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위선적인 부분도 있죠. 본인은 남들 상황이나 감정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주 작은 요청이라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또 특권의식이 있어서 남들에게 다 해당되는 규범이나 규칙들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자신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나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자신의 이런 적대적인 반항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인지를 안 하니 더욱 그런 불편한 행동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동 조절이 힘든 분이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예약 없이 바로 좋은 레스토랑 테이블을 얻는 것이든 줄 서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어디에 입장을 하는 것이든 마스크를 벗어 던져버리는 행동이든 꼭 해야 직성이 풀리기에 더더욱 적대적으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성은 모든 나르들에게 있지만 특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특출난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믿는 내현적 나르에게 더 두드러져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거나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본인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끝까지 버티면서 안 따르는 거죠. 피해자는 결코 되기 싫으니까. 근데 실제로 정말 피해를 당해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눌리는 그 기분이 들면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인 마냥 느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본인이 따라가는 것이 실제로 눌리는 것도 아닌데,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주위 사람이 권유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강압하는 거라고 안 느끼잖아요. 오히려 고맙지. 그런데 나르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능감이 너무 커서 심지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누군가의 요청이 마치 힘없는 자신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건설적인 지적이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진정한 자신감이 있으면 누군가가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인지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주고 수정해 나갈 방법을 제시한다면, 나는 이런 장점도 많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면서 건설적인 비판과 변화에 대한 요청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 스스로의 단점을 더 보완하는 거죠. 그럼 자존감이 낮은 나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약간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찝어주며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면 무능감이 자극되고 수치심과 분노감으로 이어져 결국 수동공격적인 행동이나 반항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불만인 부분은 외현 나르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반항의 특성이 오히려 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완전히 마이웨이로 가고 내가 손해보는 상황은 절대 안 만들고 내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착취해서 진행시키지만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안은 절대로 협조하지 않고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심지어 정서적인 학대, 폭력 수준으로까지 행동을 하는 나르에게 주위 동료들은 그냥 그런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거나 하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니 자기 이해관계 챙기는 것에 있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나르는 일적으로는 승승장구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화나네요. 원쌤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전에 들은 내연나르 아빠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와이프분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부탁을 하면 정말 죽어라 그걸 거부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셋이라 저녁 시간에 밀려드는 일들, 즉 각각 아이들 학원 라이딩 해주랴, 뭐 밥 해주랴, 뒷정리 해주랴,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도 버려달라고 하거나 애 학원 픽업이라도 부탁하면 그렇게 궁시렁 대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당신이 살림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 아침부터 있던 음식물 쓰레기 일부러 안 버리고 나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애 보고 복습하면서 1시간 기다리라고 해. 당신이 조금 늦게 픽업 가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불만만 잔뜩 늘어놓고 시비를 걸고 결국 안 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돼서 이러느니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후에는 부탁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위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체 부서가 협심해서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 뭐 각 구성원은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끝내야 하는 업무니 묵묵히 자기에게 추가로 주어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기존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불편한데요. 아니 바로 옆에 동료들은 뭐 너무 추가 업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를 위해서 다 같이 조금씩 희생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빠지면 그만큼 그 사람의 몫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의 동료는 무슨 일을 부탁해도 원래 주어진 업무 안에서의 일이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느껴지면 정말 조목조목 자기가 그 일을 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내용을 준비해서 따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거 준비하는 시간에 맡겨진 일을 다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일을 부탁하지 않게 돼요. 부탁하는데 입만 피곤하고 하도 저항감을 보이고 일을 하더라도 수동 공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일을 질질 끌고 오히려 회방 놓는 느낌도 들어서요. 그래서 결국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일하게 돼요. 개인적인 희생을 조금씩 감수하면서도 남들을 생각하며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상사가 부당한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단발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노고는 다 무시하고 혼자서만 마치 선구자인 마냥 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이렇게 나오면 주위 사람들은 사실 곧장이 터지죠. 다 같이 일을 그만두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서야 할 때, 즉 힘 있는 악덕 상사가 정말 부당하게 아래 직원들을 대우하는 경우에는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일하는 척 하다가
옆 사람에게 슬쩍 일을 미루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평소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면, 특히 자기보다 약한 후배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또 내연 나르들은 늘 옆 사람이 정말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존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 어차피 해도 안 돼요.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피곤만 한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내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더 똑똑한 옆 사람이 냈다는 것이 질투가 나서이기도 하고, 또 옆 사람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본인 무능감이 자극이 되니까 목숨 걸고 인정도 안 하고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모두에게 좋을 일, 심지어는 본인 자신에게도 좋을 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늘 싫어. 내가 왜? 강요하지 마. 내 일 아니야. 그거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등등의 말들로 주로 주위 사람 상황에 반응한다면 그 사람이 나름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 관련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